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미혼 여자가 40이 넘으면 알게 되는 현실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여자들이 20대 때 잘 나갈 때부터 난 비혼주의야 라고 하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40대 미혼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자기는 비혼주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20대 때는 비혼은 아니었는데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비혼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 비혼이 아니라 모톤 아닌가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 하기 싫었던 척을 하면서 비혼이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20대에는 보통 자기에게 들이대는 남자들은 넘쳐나니 언젠가 본인은 당연히 보통의 여자들처럼 시집가고 애 낳고 오손도손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남들처럼 혼수 준비 자금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테크 그런 거 나중에 남편이랑 하면 되는 거고 해외여행, 맛집, 명품 등으로 버는 족족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 조건은 엄청 따지면서 남자들을 가려가면서 만나고 눈만 높아집니다. 여기서의 결혼을 할 남자를 찾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결혼할 남자를 제때 못 찾습니다. 저런 여자들은 연애까지는 괜찮지만 결혼을 생각하면 남자들이 다 도망치거든요. 여기에서 결혼 도장 못 찍은 여성분들이 4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미혼의 여자가 40이 넘으면 겪게 되는 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잘 쓰고 남자 골라가면서 만나던 여성분들은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집니다. 똑똑한 친구들은 벌써 결혼을 하나 둘씩 하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빨리 좋은 남자 찾아서 시집가라고 하는데 남자들이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30은 넘었는데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초조해서 자기보다 높은 조건의 남자들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20대 때를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30 넘은 남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고민하는 남자들은 여자를 생각보다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하기에 좋은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남자들은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자는 30대의 아까운 시간을 이런 남자들에게 필터링 당하면서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그렇게 시간은 그대로 흘러서 노처녀가 되고 35살이 넘어서는 그래도 난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남자 대충 못 고르겠고 오래 기다린 만큼 결혼 스타트부터 주변 친구들 이상은 살아야 되고 결혼 생활에 대한 온갖 불평, 불만 등을 주변 친구들과 미디어에서 접하다 보니 남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그대로이지만 남자가 갖추지 말아야 할 조건은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좋은 남자를 만나려는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아직도 현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더욱 눈만 높아져 갑니다. 엄격한 조건으로 주변 남자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맨날 자기가 남자 보는 눈이 낮은데 괜찮은 남자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랑 동급 또는 그 이하라고 생각한 남자들은 자기를 제끼고 자기보다 훨씬 스펙 낮은 어린 여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면서 슬슬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훨씬 좋은 여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자들은 그냥 나이를 보고 골라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30대 후반 정도 되면 임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남자들이 극도로 꺼리기 시작하거든요. 현실적으로 35의 선을 넘었으면 안 되었는데 그 선을 넘은 여자들은 극도로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40이 넘으면 결혼은 거의 포기하고 미래의 생계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자기도 남들처럼 지금 직장에서 떠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들은 지금 직장에서 잘려서 정할 거 없으면 노가다라도 할 태세를 가지고 있지만 여자들은 잘려도 건물 청소 용역할 생각은 절대 못하거든요. 물론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일하려는 여성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남자 보는 눈이 까다로운 분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녀들은 좋은 남자를 못 고른 이유는 남들이 보기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질질 시간을 끈 이유가 가장 큽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여성은 반드시 이를 가려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은 안 돼도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직업을 고르는 특징이 있어요. 벌이도 시원치 않고 씀씀이도 크다 보니 3천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통장 잔고였는데 혼자 살 생각하니 절대 그 돈으로는 원룸조차 구하기 힘들다는 걸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돈 모아서 스스로 집 살 생각하니 집값은 월급 모아서는 절대 못 사는 지경이 돼버리고 이미 십수년간 몸에 배어버린 소비 습관은 너무 바꾸기 어려워지죠. 혼자 벌어서 혼자 돈을 다 쓰고 지냈던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류층 문화를 즐기고 계시거든요.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되면서 한 달에 한 번 뮤지컬을 보시고 6개월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니시고요. 1년에 한 번 명품 백 하나 정도는 사주는 게 그녀들의 소비 패턴입니다. 그녀들의 대부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데 그 이유를 사회와 남자들의 잘못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왜 그분들은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린 걸까요? 그녀들은 35이 되기 전까지는 사회에서 엄청 인기도 많았고 남자들도 자신들을 좋아했고 언제나 원하면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이 있었고 마음의 여유가 넘쳤거든요. 그런데 정말 40살을 기점으로 여태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가장 먼저 더 이상 멋진 남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딱 40이 넘어버리면 어떤 아름다운 여자라도 남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결정적으로 임신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여성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35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미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에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임신 가능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여성으로 가치가 낮아지고 남자도 굳이 결혼할 상대로 올려두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은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애와 결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아이의 유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결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만 아이를 낳을 능력이 상실된 여자라면 굳이 결혼을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냥 연애만 하고 지내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편하게 느껴지죠. 젊었을 때 예뻤던 여자들도 의외로 결혼 못하고 40이 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결혼 안 하고 그냥 남자들이랑 연애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제 주변을 보면 절대 늦가기 결혼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40이 넘어가면 결혼 상대로 매력이 없어지는 거지. 연애 상대로 매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예쁘기만 하면 나이가 60이 넘어도 연애 상대로는 매력이 있어요. 뭐 보통 남자들이 여자 나이 40 넘어가면 거들떠도 안 본다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단언컨대 여자는 4살 이후로 예쁘기만 하면 언제나 남자들이 꼬입니다. 할머니가 되어 노인대학을 다녀도 곱게 늙은 할머니 옆에는 할아버지들이 항시대기예요. 이게 여자 나이 40 넘어가서 똥 되었구나 하는 건 다 결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혼 시장에서 매력을 잃어버린 거고 연애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돌싱이라고 해서 이혼한 사람들도 다시 만나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여자 나이 40 넘어도 예쁘고 매력만 있으면 남자들 잘 만나기는 해요. 눈만 조금만 낮추면 돌싱을 만나도 되고 좀 나이 많은 오빠들 만나도 인기 많죠. 근데 40이 넘으면 자기 관리가 어렵거든요. 살도 찌고 얼굴도 처지고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것만 잘해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애만 하고 지내면 여자분들이 약간 허망해 하기는 해요.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서 약간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랑 마음이 깊어지고 감정을 나누다 보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아기 낳을 것도 아닌데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고 남자가 물어보면 평생 자기 옆에 있고 싶다며 그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타이밍이 되면 도망가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죽어도 결혼하는 게 너무 싫고 또 다른 여자 만날 자신이 있거든요. 언제 질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게 싫은 거예요.
나쁜 남자들 같긴 하지만 40 넘으면 남자들이 거의 행동 패턴이 대부분 이렇게 진행돼요. 관심을 주고 마음을 얻고 사랑을 나누고 질리면 금방 떠나는 간단한 패턴을 가져요. 그냥 결혼을 할 생각은 없고 즐기는 인생을 살기를 다짐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이런 남자들 한 번 만나면 생각보다 타격이 세게 와요. 불행하게도 여자가 40이 넘으면 이런 남자들을 만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남녀 관계에서 결혼이라는 게 빠지니까 가볍고 간단해지는 거죠. 깊은 관계보다는 서로 즐기고 재미있으려고 만나니까 어떤 약속이나 믿음이 좀 얕은 거죠. 생각보다 남자분들은 정말 이런 관계를 행복해하고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40 넘은 여자분들 보면 자신은 파트너도 많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40이 넘도록 상처만 받고 힘들어져 버린 그녀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녀들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여성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 정말 눈이 높으세요. 처음에 40이 넘은 여성분들을 만나보기 전에는 이제는 눈이 좀 낮아졌겠거니 했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눈을 낮추셔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제일 놀라운 반전이 이런 분들은 눈을 낮춰서 남자를 만날 바에는 안 만나겠다고 완강하게 버티십니다. 아무래도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있겠지만 매몰 비용 때문인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좋은 남자를 찾아왔던 자기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평범한 남자를 만나기에는 그 노력들이 사라지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조건을 낮춰서 남자를 만나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 분들이 내거는 조건들은 대부분 자기 친구 남편들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과도한 비교를 하는 여성분들은 결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성분들이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기대치가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이분들이 기대치가 높아져요. 이상화된 기준은 과도한 비교로 인해 형성되거든요. 과도한 비교로 남자에 대한 기준이 비이상적으로 높아져 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인스타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거잖아요. 이런 매체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보여지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추구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설정하게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추구하고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현실은 40이 넘은 늙어버린 중년 여자인데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눈이 높아져 버리니까 완벽주의 성향이 드러나기도 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성을 찾으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없다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인스타 같은 매체들에 빠져서 현실을 못 봐요. 거기에 나오는 멋진 남자들만 보고 있으니까 진짜 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도 작은 결점도 용납하지 못하게 하여 좋은 남자를 놓치게 만듭니다. 정말 어렵게 주변 사람들이 소개받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나가게 되어도 현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상대 남자가 너무 급이 안 맞는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 소개팅이라는 게 나와 비슷한 조건의 이성이 나오거든요. 소개팅에 나온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면 자기를 탓하시면 돼요. 소개해준 사람이 보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딱 맞는 수준이라서 소개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40이 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친구들 보면서 주변 친구나 동료와의 비교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는 더 늦었으니까 조건이 더 좋아야 한다는 강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적인 기대치보다는 이상적인 조건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노처녀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자신감 부족과 낮은 자존감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처음 말씀드렸던 과도한 비교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많아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대학을 졸업한 내 친구 미연이는 결혼도 잘해서 아이도 둘이나 키우고 있고 시댁의 지원도 많이 받아서 좋은 집에 살고 일도 안 하고 팔자 좋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 친구가 했던 노력은 생각 안 하고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외모도 차이가 나면서 그저 대학교 시절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더 얼굴이 이뻐서 인기도 많았고 좋은 남자도 많이 만났다는 거죠. 이미 시간이 20년이나 지나서 40이 넘었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치과 의사랑도 연애했었고 농구 선수랑도 만나봤다는 거죠. 지금은 나이 좀 먹었다고 어디 중소기업 다니는 아저씨랑은 연애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나이가 들었다는 걸 전혀 인지 못하고 아직도 잘 나갔던 과거에 파묻혀서 살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 인스타 들어가서 훔쳐보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더 스스로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게 평가하기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결국 자신이 좋은 남자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나버린 시간이 안타깝고 허망하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진짜 혼자 늙어가는 분들 보면 혼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40이 넘은 혼자 사는 여자들의 절반은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일 저녁이 되면 맥주라도 홀짝이거나 소주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의 공허함이 차오르면 스스로 주체하기가 힘든 거죠. 여자가 중년에 접어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점차 커가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혼자 사는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을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을 해봐도 남는 게 시간인 거예요. 일에 올인하는 여자들은 오히려 상황이 괜찮은데요.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는 여자들이 혼자 늙으면 공허한 시간을 채우기에 벅차요. 젊었을 때는 활동력이 강하니까 자꾸 사람들 만나려고 하고 모임에도 자주 나가는데요. 40 넘은 여자를 환영하는 모임은 정말 많지 않거든요. 아저씨들 모임이나 유부남이 많은 집단에 합류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처음에는 받아주는 모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검은 속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여자들을 정말 안 좋게 봐요. 자기의 낮아진 자존감을 채우려고 아저씨들에게 꼬리치고 다니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위험한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가 한번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든 남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결혼 못한 40 넘은 여자들 중에 자신감 넘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자꾸만 실패를 거듭하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커지거든요. 아무런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상황에 천천히 가라앉아버리고 말아요. 수면 밑으로 점차 자신을 밀어놓고 다시는 그 위로 못 올라오는 거죠. 강한 자기 비판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말끝마다 어차피 혼자 살다가 죽는 건데 어떠냐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말 하는 여자분의 특징이 혼자 살다가 죽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면서 남들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주변에 있던 남자들도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데 그걸 몰라요. 긍정적인 마음과 강한 에너지가 있어야 남자들이 끌어당겨지는데요. 부정적인 마음만 커지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점차 나이는 계속 쌓이고 삶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게 돼요. 40이 넘도록 결혼 못한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그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압력과 가족들의 기대입니다. 35이 넘어가면 주변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궁금해하고 만나는 사람이 없냐고 많이 물어봐요. 너 같이 멀쩡한 애가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압박을 줍니다. 이게 가족들이 하면 그나마 참을 만한데 주변에서 엄청난 질문이 쏟아져요. 회사에 가면 부장님들이 참지 못하고 바로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어요. 무례하다고 생각 안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옆 부서의 누구는 30도 안 돼서 결혼을 하는데 너는 언제 시집 갈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주말에 뭐 하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이런 질문을 쏟아내요. 여자는 이런 질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자기 주변만 돌아봐도 친구들이 벌써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 기르고 있거든요. 친했던 친구들과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달라지면서 만날 시간도 없어져요.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가정에 시간을 많이 쏟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고 해도 가족보다 가까울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이 아직도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하고 있다면 상황이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40이 넘어버리면 부모님은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에 이야기도 안 하고 혼자 속을 사귀고 계시거든요. 반쯤 포기한 상태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이 봐도 내 딸은 이미 틀려버렸다는 걸 아시거든요. 40이 딱 넘어가면 주변에서 오히려 압박이 덜해지는 걸 느껴요. 사회적인 압박도 줄어들고 그녀에게 어떠한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심리인가 하면 예를 들어 착실하던 학생이 조금 엇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학생을 바로 잡으려고 주변에서 엄청 잔소리를 해요. 지금부터라도 이 학생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이미 사고치고 소년원 갔다 오고 큰 실수도 저지른 학생이 있다고 해봐요. 주변에서 이상할 정도로 아무런 조언이나 충고도 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져 버린 걸로 따지면 더 크게 야단치고 혼내야 하는데 그 소년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마음에서 벌써 이 학생은 더 이상 바로잡을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40 넘은 여성들에게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는 것도 이런 심리가 작용합니다. 더 이상 주변 여자들과 비교도 하지 않아요. 이제는 힘들고 어렵다는 걸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가족들만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가족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부모님 세대에서 보면 결혼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딸이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딸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은 손주를 보고 싶어 하거나 딸이 혼자 남을 것을 걱정하시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을 혼자 헤쳐나갈 딸을 보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거죠.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40이 넘어 혼자 사는 딸들은 가족 모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석해봐야 안 좋은 소리만 나오고 듣기 싫은 잔소리만 하거든요. 점점 고립되고 혼자 남겨지게 되니까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지기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차라리 돌파해 나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오픈하고 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결혼에 대한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반복된 실패를 통한 부정적 경험의 학습입니다.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한 여자라면 연애 경험이 없을까요? 연애를 아예 못하는 건 엄청난 문제입니다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연애는 꽤 지속적으로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반복된 실패를 통해 부정적인 경험을 학습한 분들이 많죠. 이번 남자는 다르겠지 하고 연애를 해봐도 과거의 실패가 자꾸 떠오르거나 이번에도 또 실패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연애에 실패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고 다른 남자 만날 마음도 점차 사라지게 돼요. 실패했다면 다시 시도해보면 되는데 이미 부정적 경험을 학습한 여성은 더 이상 시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상황을 바꾸고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조차 만들지 못하는 거죠. 젊었을 때 연애했던 남자들과의 파혼을 경험한 여성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상황을 한번 겪게 되면 남자가 질려버려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남자한테 질려버린 여성의 마음을 여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여자들은 스스로 문을 잠가 버렸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과거의 실패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도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똑같은 실패로 또 마음이 아플까봐 미리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녀들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남자의 혐오하는 마음도 숨어 있어요. 자신은 믿음을 주었는데 배신으로 돌아온 결과를 원망하는 마음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외상과 두려움은 그녀의 온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남자가 찾아와도 일단은 거부하고 좋은데도 싫은 척을 하는 거죠. 버림을 받아 상처받은 강아지가 새로운 주인을 거부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가 적용됩니다. 특히 파혼보다 돌싱이라고 하는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한 번의 실패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치명적인 실패는 깊고 큰 상처를 마음에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경험한 이들은 남들은 모르는 마음의 꼬리표를 평생 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성의 경우라면 그 타격과 상처가 매우 큰데 정서적으로 매우 큰 상처를 입거든요. 이로 인한 두려움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돌싱 여성분들 보면 소극적이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큰 게 딱 느껴져요. 일단은 사람이 들어올 공간을 안 주고 막고 보는 거예요. 틈을 안 주고 일단 막아 버리는 거죠. 이전 관계에서 배신이나 상처를 경험하신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워해요. 40이 넘은 여성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새로운 관계에서도 의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들어요. 방어적 태도는 상대에게 넘지 못할 벽을 세우는 것과 같거든요. 자꾸 방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깊이 있는 대화와 소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오고 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마음이 오는 걸 막는 거죠. 사랑을 받기 위해선 사랑을 주고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성분들은 마음을 잘 열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친 마음을 열려고 시도를 하다가 남자들도 금방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항상 좋을 수가 없고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빴다가도 좋아지는 건데 오랜 기간 남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잠깐 나빠지는 타이밍을 못 견딥니다. 또 다시 버림받고 상처받을까봐 조금만 나빠지면 먼저 남자의 손을 놓으려고 해요. 아주 작은 일에도 과거의 실패가 떠오르는 것처럼 굴어요. 만약 남자가 술을 마시고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하면 전 남편이 술 먹고 다른 여자랑 논 게 생각나는 거예요. 불길하고 불안한 기억이 떠오르니까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크게 화를 내는 거죠. 지레 겁을 먹고 남자를 의심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은 부정적인 예측을 하게 만들고 실제 사건보다 일을 더 크게 만들어요. 있지도 않았던 일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상상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실제 관계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40살 넘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봤어요.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중년 여러분의 뜨거운 연애를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